신축재 시설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장될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건 단순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의 양산이, 로봇 양산이 하나씩 거의 확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화 설비,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말에서 내년 1분기 안으로 완공이 되면 대장주격 종목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답변 드릴 내용은 한 달 뒤 주도주 싹 바뀐다. 현금이 있다면 로봇 2주식부터 사라라는 내용으로 로봇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은 있긴 한데 새롭게 편입할 주식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과거부터 추천드렸던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달 전에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려서 이미 50%, 큰 종목 100%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종목을 건드려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상용화하는 단계라서 이 대장주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급등주들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됐을 때 부품, 납품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종목도 다음 상용화를 준비하는 기업들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지, 그들 중에서 대장주격 종목이 될 가능성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심 종목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오토웨버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대 오토웨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대 그룹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현대 그룹에서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새롭게 로봇 양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양산이 진행이 됐을 때 옆에서 이 로봇 제품을 공급해주고, 정확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로봇을 받아서 고객사한테 인도해주고, 이 로봇이 문제가 생겼을 때 AS해주고 부품을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오토웨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현대 모비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현대 계열사에 이제 현대차가 있으면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에 관련된 부품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현대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함께 기대감에 따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50억 달러 7조 원을 들여서 최근에 미국에 로봇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장 설립 시기와 장소, 생산 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마 공장을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장을 안 했으니까 조달된 자금이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가 나오지 않은 건데,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준비가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공개되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스폭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에 투자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 생산 양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는 저는 이제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산에 있어서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돈이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치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가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했다 구체적인 이야기 안 나온 게 돈이 안 됐다라고 설명드리죠. 이제 막 돈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현대가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진행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베스터 데이라는 걸 열었어요.
인베스터 데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기업 홍보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였느냐?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관 투자자 대상 인베스터 데이를 보스턴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 이제 본지가 입수한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뭐 대략적으로 여기 이미 지났죠, 그죠? 이건 9월달 내용입니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일정이며 지금 현재 조지아 서베너를 시작으로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보스턴에 위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유사를 결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만들었었던 현대차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동화의 굉장히 끝장판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간 지금 자동차 생산 공장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구를 데리고 바로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신규 상장 준비하려고 현재 투자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제 거의 뭐 여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의 뭐 접대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기대되는 현대차 그룹의 양적 성장 사이클, 미국, 유럽, 인도 증소를 앞두고 아틀라스2의 현장 투입, 중장기 주가 랠리의 핵심 촉매로 작용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공장을 세우는데 공장에 사람이 아니라 로봇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대재해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해서 다양한 노동법들이 강화되자 기업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게 리스크가 증가했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비용 드나 저희 로봇 도입 초기 비용 되나 이제 거기서 거기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굳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것과 기계를 쓰는 게 만약에 비용이 같다면 기계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기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요. 심지어 기계는 고장나면 그냥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돌아서려는 모습들, 특히나 자동차 기업들이 직접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도 빠르게 투자 자금을 모아서 지금 이제 공장을 지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열심히 추진하느냐? 물론 로봇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이에요. 대주주가 뭐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죠. 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차, 현재 글로비스, 기아차까지 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들고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중심이 되든 결국에는 하나 이제 대주주가 결국에는 뭐 현대 모비스가 됐든 뭐 현대 제철이 됐든 뭐 현대 제철로서도 뭐 지금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재 지주회사를 만드는 게 가능한 구조가 이론상을 나오더라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 제철도 그렇고 어떤 회사가 되든 결국에는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돈이 듭니다. 현대 모비스, 앞서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글로비스 못하네요. 현대 제철 등 어떤 기업이 중심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들어가는 자금이 뭐 세금 떼고만 봐도 4조, 10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세금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봇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굉장히 비싸게 성장시켜야 적어도 몇십조 가량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보다 한 30조, 지금 40조, 50조까지는 성공시켜야 정의성 회장이 생각하는 지배구조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돈이 매출이 나와야 돼요. 이 기업이 제대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돈을 일단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자 회사가 뭐 평가를 잘 받는들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뭐 지금 투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 상장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주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계속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적어도 뭐 연도별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 흑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본격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로봇을 지금 유통하고 유지 보수 AS 사업까지 하는 현대 오토에버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게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게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현대 오토에버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로봇 기업들이 성장할 때 물론 상장에서도 이익을 보겠지만 현대 오토에버도 직접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많이 들고 있으면서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식을 일부 팔아서 자신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근에 그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좀 참여했죠. 현대차 그룹이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일반 개인 주주들한테는 기회는 없었고요. 전부 다 정의선 회장부터 현대글로비스, 소프트뱅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인데 일단 현대그룹하고 정의선 회장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규모는 약 9억 7천만 달러, 1조 3천억 원으로 앞서 단행한 세 차례 유상증자를 합친 총액보다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일단 기존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끌어올리는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상장하기 전에 증명할 수도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더 많이 상장했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정의선 회장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제 지분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하면 대박을 치겠죠. 보통 이제 추측하는 것들이 이제 아직 기업의 실적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명확한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쉽지 않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아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셨겠죠. 근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언론들에서 이제 추측하는 바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최대 30조 원에 달한다고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 30조 원의 기업 가치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한다면 정의선 회장의 그룹에 지금 현재 정의성 회장의 고민이 단변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장 회사라서 기업 가치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투자 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거의 1년 반 사이에 10배, 20배 막 이렇게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한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을 증명한 게 중요하겠죠. 실적을 증명할 만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라서 사실상 이제 로봇을 투입할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유통, 유지보수 AS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수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현대그룹에서 직접적으로 로봇 계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아마 이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매력적인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직접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한 7%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배구조상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서 몇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장에 움직였을 때도 상관없는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도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생각해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를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상태가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좀 설명드리면 현대 오토에버가 최근 자동차 그래도 현대 그룹 자체가 자동차 사이클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최근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15%가 결정이 됐는데 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협상을 열심히 진행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비교적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저평가받는 구간에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가치가 뭐 적절한 수준으로 더 내려오면 우리가 더 많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 현대 오토웨버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 길어지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자리에서 사보시면 매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한두 달 걸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어차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당장에 상장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요. 아마 상장은 내년도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매집해서 내년도에 수익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찐 로봇 수혜주 현대 오토웨버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주식들 위주로 새롭게 상용화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대장주권 종목들이 결국 바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로봇 기업들 중에는 돈 제대로 버는 기업이 없잖아요. 돈 제대로 로봇 사업을 통해서 버는 기업들이 하나씩 등장하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이죠. 삼성이 인수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뭐 삼성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바꿔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용화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기관하고 국내 한국로봇산업진흥원하고 올해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 지원 대상으로 과제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항공, 의료 분야에서 로봇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분야는 로봇 수술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이제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로봇 수술 쪽이 좀 많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료 쪽 그리고 항공 쪽도 굉장히 많이 매력적이죠. 항공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게 작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부품들도 그렇고요. 워낙에 거대하고 로봇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뭐 지금 이제 처음엔 제조라든가 수술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B2C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로봇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데이터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상 이제 기업들이 나는 데이터를 쌓고 싶고 내가 그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상상하면서 사실 서비스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 투입해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쌓여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제들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병원하고 뭐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다라고 해도 의료법으로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 거다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오늘 소리 이해되셨죠? 마치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같은 것들이 정부 허가가 났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기술력은 부족하겠지만 쌓아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삼성 계열사와 자동화 테스트를 좀 시작합니다. 삼성전기가 공정 자동화에 사용할 로봇팔을 만드는 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거의 뭐 전자시대의 거의 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부가 반도체용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등 다양한 공정에 로봇팔을 투입해서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비용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제 보통 로봇팔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내놓은 로봇팔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플라이이라는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양팔 로봇 팔인데요.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지금 로봇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기술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투입시켜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해주는 회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플라이브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해서 그렇죠. 마치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뭐 뇌라든가 두뇌 기업 그 사실상 로봇에 있어서 두뇌라든가 몸체를 다 만들 수는 있어도 그 현장 투입시켜서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학습시키는 과정을 플라이브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죠. 뭐 현재 현대차 그룹에 현재 투입되고 있는 로봇도 클로봇이라는 로봇이 기업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 관여해가지고 로봇 투입들을 직접적으로 좀 최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플라이브 같은 기업도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사실 이 기업을 투자할 건 아니니까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최근에 초기 세팅 및 재프로그램 비용이 최대 8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제 원래 로봇을 이제 투입시킬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거든요. 초기 비용이 비싸요.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눠서 월급을 주면 되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인데 그래서 이자가 비싸면 아마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도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80%까지 초기 세팅 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걸 줄여놔야 자연스럽게 도입을 많이 시키겠죠. 요즘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초기 세팅 비용을 낮춰놓으면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조 공정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테스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로봇팔들이 본격적인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이것만 들어보면 주가는 이미 직전 고점 넘어서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산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공장을 새롭게 짓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2024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 세종시에 본사를 짓고 있습니다. 새롭게 뭐 삼성에 삼성에 인수되기도 했고 하니까 새롭게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본격적으로 신사옥을 짓는데요. 언제까지 완공 목표냐면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규모로 해서 2025년도 이번 연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누구에게 맡겨서 하고 있냐면 이화공영이라는 건설 회사를 통해서 건설하기로 계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신축재 시설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장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건 단순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초기 도입 시장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게 이제 그 적절한 가격이거든요. 규모의 경제, 생산의 능력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감소합니다. 생산 원가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삼성 계열사가 비싸게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냥 구조로 무조건 밀어주기 식으로 하면 여러 거 말 나옵니다. 그죠? 자기나 계열사 밀어주기 한다라고 대놓고 밀어주기 한다고 말 나오죠. 적절한 생산 단가, 정말 경쟁력 있는 생산 단가를 만들어놔야 대량 납품이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산 능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초에 생산 능력도 늘리고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보다 현재 중요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종시 사옥 신축공사 착공식인데 이화공영이라는 기업이 최근 기업 회생 신청을 했죠. 물론 회생 신청하고 나서 이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회생 신청을 취소하기도 하고 진행했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났다.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기업이 기존에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적자를 보게 생긴 겁니다. 건설 사업도 별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주 사업은 적자가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규 수주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기업이 흔들리는 모습들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화공영이 만들기로 해놓고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길어지는 건 둘째 치고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생겨가지고 양산에 진짜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대장주 흐름을 보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거의 뭐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스맥이 50% 올라갈 동안 올라가봤자 15% 정도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주가가 안 갈만합니다. 현재 2025년도 4월 기준에서 진행률이 40%에 달해야 되는 시점에 20%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현재 시점에는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공시가 나오진 않았으나 이제 진행률이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양한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공사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당연히 투자해볼 때 고려해 보겠죠. 고민해 되는 시점이죠. 물론 물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화공영 측은 모두 기업 회생에도 신사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한다. 문제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3주 뒤에 회생 절차 신청을 취소하고 부동산 매각, 대주주 지분 처분,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발표했으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해당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뭔 소리냐 기업 회생 신청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화공영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저는 지금 현재 이화공영이 하고 있는 기업 회생이 거의 쇼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쇼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화공영이 이렇게 사실상 이화공영이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경화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손해보는 구조고요. 근데 기업을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왜냐? 기업 승계를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이화공영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입니다. 최상규 회장에서 장남 최종찬 대표이사로 승계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이후 지분 승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 말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을 또 최종찬 대표가 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지분을 계속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최삼규 회장님이 들고 있는 지분 이 지분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찬 대표이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뭐 유상증자를 할 대로 했고, 지금 이제 막 넘어가야 될 구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최삼규 회장님이 최종찬 대표한테, 이렇게 옮기는 즉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엄청난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오너가들 입장에서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 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기업이 위기다라는 것을 이제 대놓고 알리는 거죠. 예. 3주 뒤에 취소시킬 회생 절차를 여러분들 이걸 대놓고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면 안 알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알리면서까지 이제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 문제예요라고 홍보하고 다닌 거죠. 주가 떨어져라라고 이제 사실상 이제 기도한 것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가는 급락했고 주가는 저점에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들고 계신 주주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케이스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재 상황에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렴하게 넘길 거니까요. 위에 보셨다시피 부동산 매각, 그리고 대주주 지분 처분. 왜 하필 여기에 들어가나 의문이죠. 대주주 지분 처분.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겠다. 당연히 대주주 지분을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최규삼 회장님께서 최종찬 대표한테 팔 가능성이 높겠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 누가 받겠습니까? 최종찬 대표이사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렴하게 정화에게 지금 가격만 하더라도 반토막난 가격으로 경영권 승계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상속세율의 부담까지 덜겠다는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뭐 채무 부담을 일부 줄일 수도 있겠고요. 국가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 열심히 기업 회생 시켜보려고 한다. 일자리 지킬 테니까 나오고 있는 빚 좀 탕감해 주세요. 라고 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는 주주들이 볼 가능성이 높은 구조지만 정확히 사실 우리가 이화공영을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사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지 좀 덜 움직이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실 그냥 너무 내피셜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화공영의 금융감독원 금감원 공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금감원 공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기업의 매출의 몇십 퍼센트 이상, 몇 포인트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오는 공시 내용인데요. 신규 계약 체결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수정됐을 때에도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옵니다. 모든 공급 계약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나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 보면 이런 공급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공시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웅바이오에게는 지금 현재 건설 계약 기간이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 3개월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공까지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공사 잘 다른 대웅제약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미 신축타워 공사 같은 경우 한미타워죠. 한미타워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금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보시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좀 더 받은 거겠죠. 그죠? 좀 더 돈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월드컵 대교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비용을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정 후 좀 계약 금액이 좀 변경이 됐다. 공사 진행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변경들이 일어나고 공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로봇 상용화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문제가 양산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사옥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설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양산이 진행되게 되면 가격 단가도 낮아지고 생산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장만 확보되면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로봇 기업들 중에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공장 완공 시기가 다가오고 좀 미뤄지더라도 내년도 1분기 정도 에는 기대감을 좀 키우면서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현대가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면 삼성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기업들의 로봇 양산이 하나씩 거의 확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화 설비,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말에서 내년 1분기 안으로 완공이 되면 대장주격 종목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가져두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선 메인은 일단은 현대 오토에버를 먼저 보시고요. 실적이 일단 증명된 기업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황에 따라서 대장주로 변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관심 좀 넣어두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공장이 다 완공된 거 확인하고 찍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죠.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두 개의 종목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준비하는 로봇들이 메인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데는 성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엔 상용화 기업. 그냥 기술력이 좋아서 괜찮아질 것 같아. 이거 그냥 그 상상으로 하는 얘기 말고요. 진짜 돈을 벌릴 것 같은. 지금 로보틱이 진짜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스펙 진짜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상승하고 그런 거거든요. 실적 증명이 이미 됐거나 실제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기업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도 이걸 포커스로 맞춰서 만든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신규적으로 여러분께 다른 종목들도 다 상용에 맞춰서 종목들을 아마 찾아보게 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종목, 대장주격 종목을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또 두 개의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유익한 종목들 또 찾아보면 여러분들께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항상 심사임당 채널에 제가 나올 때마다 구독 버튼 항상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도 놓치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